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수요일 날 코스닥이 잘 버텼죠. 근데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코스닥이 이제 좀 폭락을 했죠.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은 아직까지 뭐 짐을 싸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하여튼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기본적인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거는 다음 주에는 이제 20일부터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유럽 바이오 스프링스인가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그러한 이제 행사가 열리죠. 여기서 이제 기술 이전이나 뭔가 계약이 나올 회사들이 꽤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까나리아 바이오가 그래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다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이제 20일이에요. 월요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영향에 들어가는 주식들이 뭐 거기에 뭐 사장이 간다던가 뭐 뭔가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사 하나만 나오면 그냥 급등하는 주식들이 막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주식들을 좀 뒤에 배치해서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버텨줬으면 뭔가 좀 낌새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주식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에 대한 거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뭐 반도체는 뭐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물질로 반도체의 전기 흐름은 디지털 언어로 변화되어 컴퓨터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명령을 한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나오는데 메모리 반도체 1위는 삼성전자죠. 그래서 정보 저장 기능, 미세 공정과 대량 생산이 관건.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 DRAM과 정보가 그대로 남는 비휘발성 메모리, SSD, 랜드 프레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DRAM과 랜드 프레시, 이 두 가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70% 점유, 그렇습니다. DRAM 기준.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게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죠. 이 시스템 반도체, 연산 수행 기능, 스마트폰, PC, 노트북, 워러블 기기, 드론, 자동차, 냉장고 등 시장이 무한 확대 중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 우리나라 전체 이때 당시 제가 이거 작성을 할 때 한 1년 반 전에 작성했는데 그때 이제 4% 정도 점유했어요. 지금은 조금 올라갔나? 올라갔겠죠. 우리나라 전문 인력 절대적 부족. 미국은 매년 5,000명, 대만은 1,000명을 배출하는데 한국은 50명밖에 배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시스템 반도체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인력 구조도 이제 딸린다. CPU, GPU, AP, MPU로 나누지. 그죠? 이 제조 공정은 이렇게 제조 공정은 또 다른 거예요. 팹리스, 이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제작하는 거, 그죠? 예, 파운드리는 이제 제작, 예,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있죠. 검수하는 거.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이제 그 제조 공정이고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는 CPU, GPU, APU, MPU가 있어요. 근데 CPU는 PC나 노트북의 중앙 처리 장치, 1위 기업 인텔. 그리고 우리 CPU가 이제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 같은 데 다 들어가죠. 그래서 GPU는 이제 CPU의 요거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래픽 처리 담당이죠. 그래픽 처리 장치로서 차세대 기술인 인공지능 딥러닝, 자율주행, 코인, 채굴 등의 발전으로 단순 연산 처리 시스템과 성능 좋은 CPU 사용 폭증. 1위 기업이 이제 엔디피아죠, 엔디피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GPU를 큰 게 이제 엔디피아죠. CPU, GPU. APU는 이제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를 APU라고 해요. 그래서 AP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상호를 딴 거죠. 스마트폰, 디지털 TV 등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일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1위가 퀄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사도 내가 요즘에 나왔지만 이 MPU라는 개념이 나와요. MPU.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화된 단계예요. 이제 MPU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는 단계에 왔는데 신경망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고요. 인공신경망,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AI 기법, 딥러닝 현상의 최적화, 알파고와 같은 시스템, CPU보다 40배, GPU보다 10배 빠른 연산 처리, 현재 스마트폰에 사용 중인 빅스비 시리 정도, 아직은 LOT와 연동 불안정.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챗 GTP부터 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MPU, 신경망 프로세스, 이거가 이제 차세대 그러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죠. 딥러닝을 한다는 것, 딥러닝 연산을 한다는 것, 또 AI를 모방한 학습 기법. 그래서 이 MPU를 얘기를 했어요. MPU. 가장 진보된 한마디로 이제 뭐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신경망, 인공신경망이라고 그러죠. 자, 요걸 보고요. 자, 링크제네시스 최근 기사를 보죠. 기사를 보면, 링크제네시스, 애플, 구글, 삼성, 초거대 AI, 모든 AI의 MPU 적용. MPU가 뭐라고 그랬죠? 신경망, 그렇죠? 신경망 처리 장치, MPU. 그죠? 이 MPU를 한다. 그래서 이 MPU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 구글, 삼성부터 초거대 AI들은 이제 이 MPU로 간다는 거죠, MPU. 근데 링크제네시스는 MPU를 계속 개발했어요. 네, 계속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기사들 적용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링크제네시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죠.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제 GPU를 넘어서 AI 특화인 MPU를 초대형 AI로 활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PU 관련된 주식은 링크제네시스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제네시스 때문에 이 MPU를 저렇게 공부를 해놓은 거고, 그러면서 한번 차트를 보죠. 예,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씩 사두시라고요. 사두시라고. 결국, 그죠? 긴 조정의 끝마무리가 이제 나오려고 해요. 그죠? 오늘도 좀 찍었다가 이제 요 밑에까지, 여기까지 이제 딱 찍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돌릴 겁니다. 분명히 돌릴 때가 됐어요. 예,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주봉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이제 이게 음봉이 됐죠. 이게,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이게 안 나왔어요. 그냥 단봉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 안에서. 그렇죠? 자, 그다음 월봉을 보시면, 월봉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바닥도 마치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뭔가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양봉으로 바뀌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물론 지금 계속 승부르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 밴더에 갇혀놨어요. 지금 이렇게 갇혀놨어요. 여기. 근데 이 기사도 나왔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쪽으로 시세가 붙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MPU라는 거는 어차피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MPU. 신경망 처리. 예. 차세대 그러한 AI, 딥러닝을 통한 그런 신경망 그 정보 처리, 중앙 처리 장치, 예,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MPU, 뭐 GPU, APU, 근데 MPU가 가장 진보된 상태고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버텨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TPC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조금 올렸지만 계속 갈 자리에서 못 가네요.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죠. 이제 여기서는 그나마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슈팅인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쉽죠. 오늘 같은 경우도 주봉을 충분히 양봉으로 뺄 수 있었는데 음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 딱 찍었어요. 요거 딱 찍으면서 다음 주에는 뭐 여기 도지 만들기 어쨌든 이렇게 쏘지 않을까 생각돼요. 어차피 5일선 찍고 이제 조정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TPC 같은 경우요, 뭐
아직 가지 않은 협동 로봇 관련 주면서 3D 바이오 프린터.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주식들이 재료가 없고 그러면 다 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종목을 뭐 한번 좀 고려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본 겁니다. 어쨌든 버티는데 좀 더 버텨보시라. 그런 겁니다. 네, 아이즈 비전, 이게 이제 그 효도폰인가? 그런, 저기, 결정통신 그런 폰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회사죠. 통신 회사인데, 얘가 차트가 좋으면서 오늘 급등을 시켰어요, 종가에. 그래서 딱 뚫어놨죠.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가.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계속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눌렀는데, 이 슈팅 수렴을 끝냈어요. 예, 얘도 차트가 수상해서 갖고 왔습니다. 수익이 개선이 됐나 봐요, 많이. 불정통신이죠. 예, 그래서 아이즈비전이 오늘 좀 차트가 좋아졌어요. 그죠? 주봉도 오늘 같은 장에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를 딱 5일선 위에 올려놨다. 괜찮죠? 이렇게 갖다 눌렀다가 다시 가려고 해요. 네, 아이즈비전 다음 주 한번 잘 보세요. 차트가 종가에 올린 게 수상해요. 아이즈비전도 괜찮습니다. 차트를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즈비전이었습니다. 네, 티라유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죠. 네,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면서, 근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걸로 갔죠. 야, 이것도 조정이 심했죠? 엄청 지루하게 옆으로 쭉 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티라유텍. 거의 뭐, 긴 N자요. 좀 더 가겠죠? 좀 더 갈 것 같아요. 기사를 보죠. 티라유텍 기사를 보면서 한번 보죠. 네, 티라유텍 2차전지 특화 패키지 공개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2차 전지 정보 및 운영 기술,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로봇 하드웨어 솔루션을 결합한 특화 패키지를 인터 배터리 2023을 선보인 소식에 급등했다. 그렇습니다. 네, 인터 배터리 2023 전시회에서 2차 전지 특화 패키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반도체 및 2차 전지 제조사 대상으로 구축했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ISA 95 표준 등록 모델에 기반한 2차 전지 특화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월요일날이면 뭐 시세를 봐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티라유텍 갖고 계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네, SP 시스템스 이것도 이제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좀 시세를 많이 줬죠. 그죠? 얘도 이제 여기서 계속 조정을 주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괜찮죠? 네. 거래량도 많이 붙으면서 조정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조정은 끝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어쨌든 다시 상승을 하는데 다음 주에도 상승을 할 수도 있을까요? 다음 주에 어쨌든 좀 이격을 조금은 줄여야 되겠죠. 이런데 이격이 조금 있으니까 이격을 좀 줄인 다음에 조금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B 시스템스도 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SB 시스템스였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도 기사가 나왔죠. 지난해 영업이 4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 144.2% 해가지고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334.6%. 그렇죠. 매출이 엄청 늘어났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지만 단기 순이익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에코플라스틱이 전기차 관련된 그런 제품을 많이 팔면서 새로 막 매출이 급증하고 있죠. 전기차 관련 부품 때문에. 그래서 좀 시세를 받았고요. 차트 한번 보죠. 네,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그냥 뭔가 누가 계속 관리만 하면서 그냥 거의 단봉으로 오다가 어제 오늘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매출이 좋은 급등으로는 한 이 정도 상승하면 그만 가죠. 대체로. 신규로 뭔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지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상승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코플라스틱이 급등, 이틀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제 좀 조정이 심했던 현대퓨처넷이 오늘 조금 상승하면서 차트를 다시 살렸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는, 그죠? 다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대퓨처넷도 이제 제 가격을 찾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좀 상승했다가 이제 눌림목을 지나가서,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여기를 도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도전을 하면 뭐 여기쯤에서 매도를 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음 주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퓨처넷 다음 주에 이 구간을 갈 확률이 높겠죠. 이 구간. 좀 조금 뭐 밑으로 잠깐 조정 줄 수도 있지만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현대 퓨처넷이었습니다. 네, 이미지스 오늘 빠졌지만 저는 이제 이미지스가 아,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쨌든 조정이 심한데 어쨌든 이제 이 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지스도 지금 뭐 새로운 계약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계속 예상은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조정이 있지만 요즘엔 항상 이런 긴 조정 후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매수 자리 같아요.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찍을 가격은 다 찍었어요. 이제 5일선 21선에 거의 다 왔죠. 그래서 21선에 다음 주에 이제 찍겠죠. 찍으면 뭐 찍은 다음에 뭐 다시 옆으로 좀 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시 상승을 다음 주 주말이나 다다음 주에는 다시 할 수 있다. 그죠? 딱 요거 찍고 떨어진 거죠. 요거 찍고. 그래서 요번에 다시 5일선 찍고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성월 말까지 가져가면 지금 뭐 1,000원 언저리 아니면 1,000원에서 뭐 900 얼마 정도 900원대 사면 더 좋죠. 그러면은 수입 짭짤할 거예요. 신사업 계속 대기 중이라고 했죠. 폴라리스 우노 짭짤할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빠졌을 때 들어가야죠. 그죠? 자, 까나리아 바이오. 이제 조정 국면에 조금 이제 조정 숨고르긴 하죠. 급하게 올렸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죠. 그죠? 이제 좀 쉬어야 될 겁니다. 이제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딱 수렴하면서 가는데, 15일 날 이벤트가 있어요. 15일 날 이벤트 있고, 그 다음에 20일 날,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대표이사가 가서 뭐 8개 회사와 비밀 간의 기술 이전 계약을 얘기한다. 8개 회사면 한 군데는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이 주가를 올리려는 애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번 그냥 꾹 눌러버리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처 왔다가 찍진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옆으로 좀 계속 밀자. 그러다가 15일 날 한번 가고 또 이렇게 가서 20일 날 갔다가 팍 빠지자. 뭐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 못 붙게 옆으로 조금 더 밀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까나리아 바이오 아직 재료가 살아있고 재료의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이 뭔가 기술이 됐다 하면 던지면 돼. 그때 막 축 올려줄 때 그때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까나리아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이 20일부터 21일 유럽 스프링스에서 바이오 스프링스에서 계약이 몇 개 나올 수도 있다. 까나리아 바이오처럼.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많이 안 빠지면서 양봉을 낸 그런 수상한 주식들을 한번 보죠. 까나리아 바이오를 선두로 해서 이제 유럽 바이오 스프링스 20일부터 22일까지 고바이오 랩도 계속 요즘에 계속 올라와요. 그게 이제 그런 뭔가가 있어. 이런 거 같은 거 되게 강한 적이잖아. 그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잘 사면 돼요. 수상하죠? 네, 많이 수상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1차 상승이고 좀 이렇게 하다가 다시 2차 상승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5일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5일선을 좀 하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많이 수상해. 고바이오랩도 많이 수상해요. 수상합니다. 뭔가 좋은 게 있나 봐. 거기 가서 거길 갈지 어딜 갈지 뭔가 기술 이전이나 고바이오랩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 얘네는 뭐 그래도 여기에서 다행이게 여기서 이렇게 쭉 행보시켰죠. 그죠?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한번 밀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더 떨어진 게 지금 인콘하고 뭐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인콘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차트는 되게 안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들이 온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떨어뜨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계속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 엔지컴 생명과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이렇게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뭔가 그렇습니다. 현금도 많고 또 뭐 하나 하지 않을까. 주가 부양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엔지컴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한번 보죠. 레고캠 바이오. 얘도 참 좋은 자리에서 미끄러졌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한데요.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려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팍 뚫었어야 되는데, 밀렸다, 이거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또 달라지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뭐, 아직까지 엄청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하단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깨면 안 돼요. 깨면 정리해야 돼요. 네, 레오콘 바이오도 한번 차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로노이가 이제 며칠 잘 올렸는데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5일선, 거의 5일선 근처예요. 보로노이도 많이 수상한 차트죠. 갑자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5일선까지 걸쳐놨어요. 그래서 뭐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겠죠. 주봉을 보면은 주봉상에는 아직 5일선을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저 수렴이 끝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상승하겠네. 다음 주 쉽게 먹여주진 않죠. 얘도 뭐 바이오 그 유럽 바이오 스프링스를 한번 기대해 보죠. 얘는 지금 기술 이전이 3건에 3조가 지금 기술 이전이 확정이 됐죠. 버러너였습니다. 네, 이어플로우도 어제부터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가던 여기를 이탈을 하려고 해요. 거의 이탈을 여기서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요번 눌림에서 어디서 반등이 나오면 좀 세게 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좀 세게 뚫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어플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재료에 대한 거는 한번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어. 네, 이어플로우는 이런 호재가 있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된 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게 만든 지 한 7, 8개월 된 거거든요. 세계 두 번째로 이 인슐린 펌프 인공취장.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금 경쟁하려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시총이 상승하죠. 미국 나가서 한번 대결하려고 그러죠. 미국 회사하고. 세계 최초 인슐린 펌프, 인슐렛 미국 기업. 얘하고 이제 경쟁한다는 거겠죠. 워러블 펌프, 당뇨질환, 혈당관리 제품, 유럽시 인증받으면 글로벌 진출하는 국내 슈어스 독점 판매 계약 체결. 글로벌 당뇨 시장 진입을 위한 가격과 실용성 확보. 인슐린 펌프 2025년 약 25만 달러, 25.1% 상승 전망. 1형 당뇨 임상 안전성 확보, 국내 최초 2형 당뇨 임상 진입. 여기서 이제 이게 되게 저기죠. 이거. 미국하고 이제 한번 미국 기업하고 한번 붙었죠, 지금. 이게 좀 잘 되면 성공하면 얘네의 주가가 겁나게 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미국 기업하고 시총이 40배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그렇습니다. 이어플로우였습니다. 지속 상승할까? 할 수 있다고 봐요. 저 조정 구간이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플로우였습니다.
네, 카이노스메드, 카이노스메드. 이 회사도 굉장히 잘 가죠. 그죠? 예. 얘도 지속 상승 중이죠. 중국의 HIV, 그거하고 뭐 그런 거 수출해서 동남아 쪽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얘도 지속 상승 중입니다. 얘도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옆으로 좀 붙고 있죠. 네, 붙다가 이제 또 가요. 또 갈 거예요. 카이노스메드. 그렇죠. 그래봤자 여기밖에 안 왔어요.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제 여기를 도전할 수도 있겠죠.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를 도전할 확률도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메드도 요번에 계속 상승할 거다. 그렇죠? 네, 계속 상승할 겁니다. 이 구간에 이제 매집이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카이노스메드였습니다. 네, HLB도 이 간암에 대한 임상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병용 치료, 같이 혼합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죠. 리보세라닙, 칼렐리주맙, 병용 이상서, 세계 최초 세포 폐암, 선행 보조요법 효능을 인증했다. 저명 암 전문 학술지의 이상 결과 게재. 그 유효성이 좋다. 뭐 간암, 이어 폐암에도 치료 효과. 좋네요. 간암도 되고 폐암도 된대요. 리보세라닙. 요게 이제 좀 히트죠. 그렇습니다. HLB.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괜찮은데,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쭉 한번 올렸다가, 이제, 여기 저점 잡고, 쭉 올렸다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조금 더 수렴한 다음에 뭐 좋은 기사. 요번에 같은 경우 얘네들도 뭔가 그런 기술 이전이나 뭔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구간이 한번 나오겠죠. 네, HLB였습니다. 네, 클론이 이제 수상한 거래가 많았죠. 많이 상승하고 그랬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급락으로 여기서 그죠? 에클론도 이중항체로 해서 파맵신 또 그죠? 또 이름이 잠깐 헷갈리네요. ABL 바이오인가요? 예, 그 회사가 이제 기술전이 됐죠. 에클론도 이제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역시도 뭔가 여기서 이제 심의 응축이 좀 되면 다시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뭔가, 그런, 혹시라도 기술 이전을 노리고 선취한 물량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죠? 요거 맞고 떨어졌죠. 요선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도전하겠죠. 다시 도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에클론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아놓은 자료를 잠깐 봤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역시 이 카트 있죠. 이 카트에 대한 기술 수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기술 수출. 역시 기술 수출이 돼야죠. 그래서 에클론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세가 여기서 좀 들어온 것 같다 이거죠. 카트의 이제 기술 수출, 이중 카트. 예, 그렇습니다. 예, 에클론이었습니다. 네, 에클론과 함께 파맵신 역시도 이중항체, 카트 관련주죠. 얘는, 완전 얘는 진짜 안 좋네. 와, 딱 지지하고 있네요. 그만 반등이 과연 나올까요? 여기서 다음 주부터. 반등이 안 나오면 이 주식도 힘드네요. 다시 2차 하락이에요. 그죠? 여기서 거의 반등 없이 쭉 밀었는데. 이런 주식이 뭔가 나와서 또 이런 식으로 또 가주면 괜찮죠. 그러면 거의 7,000원 가는 거예요. 7,000원, 7,000원.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대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는 해봐야 되겠네요. 파메신, 차트상에 이제 반등이 다음 주도 나와야 돼요. 파메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테라사이언스, 간이 인공호흡기, 또 매출이 또 급상승하는 시점이고, 자회사 또 IPO가 있어요. 자회사 IPO. 얘도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회사 IPO가 또 있기 때문에, 얘도 수렴을 참 정교하게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렇게 하나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 두 개 정도. 그죠? 네, 테라스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봤을 때 어, 여기 도지가 나오긴 했는데 요거를 찍으러 올 수도 있겠어요. 여기를 한번 찍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도지가 나왔다고 꼭 도지가 나와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번 찍으러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찍었다가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뭔가 재료가 있는 차트예요. 테라사이언스. 또 자회사 IPO가 된다면 또 그거에 의해서 또 지분 가치에 대해서 좀 이제 주가 상승을 하겠죠.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는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를 한번 보자. 앞타머 사이언스. 얘 같은 경우 이제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급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느낌상에는 얘도 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밀 협정에 의해서. 그게 돼야지만 얘도 지금 이제 그 1대1 무중이 이번 달 말일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20일부터 22일 날 뭔가 그 전부터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느낌은 와요. 차트는 지금 굉장히 가장 바닥이죠. 주봉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완전 바닥이 완전 바닥. 이런 주식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기를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바닥을 밟기다가 어느 순간 뭔가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매집 구간이 있다라고 보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요즘에 또 바닥에서 뜨면 무섭거든요. 네, 앞타머 사이언스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뭐 한번 배팅할 수 있으면 배팅 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다음 주 내에 다다음 주에 있을 20일부터 22일 있을 유럽 바이오 스프링스 여기에서 뭔가 터질 만한 또 아마캔가 그것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 그런 회사들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신사업을 할 만한 회사들, 유보금이 많아서 대표적인 게 폴라리스 오너죠. 그런 회사들도 찾아서 한번 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 주총 있죠? 주총 전후로 해서 또 신사업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개별 종목을 좀 잘 찾기 바랍니다. 어차피 펫배터리나 이제 이런 것도 로봇이나 이런 것도 AI도 조금 이제 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개별 주식의 재료로 승부 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